고은쌤과 함께하는 역사는 쉽다. 발해를 알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도 잘 보내고 있어요? 우리 이제 곧 만날 수 있는 거 알죠? 그 전에 우리는 요 부분을 마무리 지을 거예요. 자, 3단원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통일 신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 북쪽에 있었던 발해라는 나라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발해의 역사를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입니다. 왜 발해의 역사를 다각적으로 파악해야 할까요? 자, 출발해보죠. 이것은 옛 발해의 지도예요. 우리 친구들 발해를 이렇게 봐보세요. 그러면 현재 영토로 봤을 때 어느 나라가 발해의 영토랑 같이 겹쳐지죠? 맞아요. 중국.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선생님이 남북한으로 제시한 것은 비록 영토는 현재 북한에 위치해 있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미완의 과제, 해방 이후에 미완의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통일 문제거든요. 한 민족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남북한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발해의 역사를 두고 우리 거야, 우리 역사야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나라의 역사이냐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발해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데? 라는 거죠.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의 역사를 이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느 나라에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의 상식과 똑똑함을 더 채워보도록 하죠. 준비됐나? 응, 나도 준비됐어. 자, 먼저 그러면 발해의 건국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발해는 698년에 나라가 건국이 되거든요. 우리 먼저 이렇게 지도를 보죠. 여기에 당이라고 글씨가 쓰여 있는 지역을 먼저 주목하세요. 여기는 옛날 이름은 영주인데요. 현재는 지금 조양이라고 불리고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 그 중국의 수도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 영주 지역은 중국에서 봤을 때 동북쪽에 위치한 거예요. 자, 동북쪽이 어디냐 헷갈릴 필요가 없지. 이렇게 방위가 동서남북 있잖아. 그러면 자, 여기가 동인데 거기보다 약간 북쪽에 있는 이 지점에 해당하는 곳을 우리는 동북이라 그러거든요. 이 영주 지역이 동북쪽에 있는 당나라 외의 다른 민족들을 통제하던 굉장히 중요했던 도시인 거예요. 이곳에는 그냥 이곳에 와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도 있지만 우리 고구려를 당나라가 멸망시킨 다음에 고구려 유민들을 이 영주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해 오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 당시에 강제적으로 옮겨서 살아야만 했던 뭐 거란인, 말갈인, 그리고 고구려 유민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혹독하게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란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당시 당의 혼란도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거란의 반란이 일어나자 그곳에 있던 말갈인과 그리고 고구려 유민들도 함께 대항을 하면서 영주 지역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산 표시되어 있죠. 동모산에다가 나라를 지어요. 그 나라를 짓는 주도했던 그 인물이 바로 발해를 연 사람, 바로 대조영입니다. 대조영과 관련된 중국 측 기록이 있어요.
대조영은 본래 고구려의 별종이다. 고구려와 말갈, 무리를 이끌고 동모산에 성을 쌓고 살았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죠. 이 발해의 경우에는 발해를 구성하고 있는 주민이 조금 독특해요. 우선은 당연히 고구려 유민이 있겠죠. 그래서 고구려 유민이 주로 지배층을 이루고 있고요.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말갈인이 다수였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나라가 세워진 발해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지를 살펴봅시다. 그 전에 우리 여기 말갈인 우리 친구들 그 전에 삼국시대에는 숙신이라는 민족이 나오거든요. 광개토대왕과 관련해서 숙신이라는 명칭 나와요. 근데 숙신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남북국 시대에는 말갈인으로 불려요.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여진으로 불리고요. 조선시대 이후에는 만주족, 만주인으로 불려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살고 있는 그런 민족을 말갈인으로 불리는데 시기마다 좀 독특하게 다르게 불리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발해의 성장과 발전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는 3명의 왕을 만나 볼 겁니다. 먼저 이름이 굉장히 강해. 무자가 바로 그 무사할 때 무거든요. 우리 먼저 지도를 보죠. 이 지도에서 보면 지금 여기 발해가 있잖아요. 발해가 있는데 발해가 점점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을 때에 발해 밑에 흡수되지 않았던 말갈족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보이는 흑수말갈이에요. 흑수말갈이 이러한 발해에 점점 그 위협을 느끼게 되고 방안을 마련해 본 게 뭐냐면 당나라와 손을 잡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신을 당해 보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흑수말갈이랑 당나라가 함께 힘을 합쳐서 발해와 갈등 관계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발해는 지금 앞뒤로 막혔잖아. 그래서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바로 여기 바다 건너에 있는 일본과 교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발해의 이 무왕 때 장문휴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 장군으로 하여금 중국을 선제 공격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가 바로 이 부분이 산둥반도거든요. 여기는 요동반도고 여기가 산둥반도예요. 여기를 먼저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무왕 때는 당나라 그리고 당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당연히 신라와도 사이가 안 좋죠. 고구려 멸망시켰는데 이렇게 당과 신라와 대립적인 관계였다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문왕 때는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문왕 때는 조금 더 이제 유한 정책을 해요. 그래서 친선 관계를 당과 신라와 맺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와 많은 교역을 하면서 신라와 연결되는 길이 생겨요. 그게 바로 신라도가 되겠습니다. 신라도 말고도 거란도, 일본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거는 우리 다음 주 첫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친구들, 무왕과 문왕 시기에 연호를 썼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삼국시대에도 연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왕이 즉위한 해에 붙이는 명칭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연호는 아무나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 중국에 있는 왕, 즉 중국은 왕을 황제라고 했다 그랬어요. 중국의 황제만이 연호를 쓰는데 지금 발해가 연호를 썼다라는 것은 우리도 너희만큼 힘세, 대등해, 우린 너희와 별개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중국은 발해를 뭐라 그러냐면 당시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마지막 선왕을 봅시다. 선왕 시기에는 발의 영토가 최고로 넓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뭐라 그러냐면 바다 동쪽에 융성한 나라라는 의미로 해동 성국이라고 부릅니다. 해동 성국이라는 게 한자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말을요. 끊어서 봐볼까요, 우리? 이건 바다 해자야. 그리고 동쪽 동자야. 바다 동쪽에 성, 번성한 국, 나라라는 거죠. 이해됐죠? 자, 이렇게 성장과 발전을 하고 있었던 발해는 이제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발해는 926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 900년대로 들어오게 되는 시기, 즉 10세기에 해당하는 시기는 주변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였어요. 우리 신라만 하더라도 지금 신라가 다시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후백제, 후고구려가 생기는 시기고요.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900년대 초반에 멸망해요. 당나라가. 그리고 중국은 다시 작게 막 쪼개지고 막 여러 나라가 등장하는 굉장히 혼란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공백의 힘의 공백을 이용해서 그전에는 부족으로만 존재했던 민족이 나라를 만듭니다. 그들이 바로 거란이에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요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거란이 힘을 키워서 발해를 926년에 멸망시킵니다.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된 발해의 많은 유민들이 통일신라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즉 아까 쪼개졌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다시 나중에 등장한 삼국시대라 그래서 후삼국시대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고려야. 한반도에 이 고려로 많이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발해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대충 크게 해봤으니까 우리 그러면 조금 더 질문을 통해서 보완을 해보도록 하죠. 현재 발해를 자신의 나라 역사라 주장하는 국가, 아까 어디 있었어요? 그래, 남북한, 중국, 러시아가 있죠. 그러면 이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겠죠.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증거가 있어. 그럼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거를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추려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지배층의 대씨와 고씨가 많다라는 점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혹시 고씨 있나요? 자, 두 번째는 그리고 문화적 공통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문화적 공통점은 온돌장치, 굴식 돌방무덤, 모주림, 천장 구조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온돌장치는 이거예요. 우리 친구들 요즘 하고 있는 삼시세끼, 혹시 그 프로그램 본 적 있어요? 거기에서도 불 피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 아궁에서 불이 막 지펴지면 따뜻하게 데워진 공기가 이 통로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방을 따뜻하게 데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기는 여기로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이게 바로 온돌인데, 우리나라는 온돌 문화를 쭉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중국은 이 당시에 온돌 문화가 아니에요. 의자에서 생활을 하는 문화였거든요. 그걸 우리가 또 차이점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온돌 장치 말고도 굴식 돌방 무덤은 문왕의 둘째 딸이었던 정핵 공주 묘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굴식 돌방 무덤 기억나죠? 여기 방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이게 바로 그 방 꼭대기 천장에 있는 천장의 구조인데, 이게 바로 모주림. 모주림이라는 건 뭐냐면 점점 천장이 이렇게 곡갈 모양처럼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자,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고 하니,
이제 천장이 이렇게 네모난 천장을 처음에 이렇게 돌로 만들었겠죠. 그리고 거기다 돌을 이렇게 쌓는 거야. 이렇게 마름모로. 그리고 또 그 안에 또 작은 네모를. 이러면 이게 점점 작아지겠죠. 바로 이게 모줄임 천장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정체성과 관련된 거거든요. 발해는 스스로를 고구려, 즉 고려왕 사신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 우리 친구들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 혹시 본 친구 있을까요? 거기서 보면 톤이라는 친구가 나와. 근데 그 친구가 겉으로 보면 딱 외국인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래. 나 한국인이야. 그러니까 조이서가 너가 어떻게 한국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토니의 아빠가 한국인이거든요. 그래서 토니는 난 한국인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이것처럼 발해는 다른 나라에 문서를 보낼 때요. 지금 속일본기에 고려국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목간이라는 건데요. 그 종이가 귀하기 때문에 나무에다가도 기록을 하거든요. 이제 여기에 보면 일본에서 발해에 보낸 사신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나와요. 어디를 우리가 보냐면 우리 친구들 여기를 주목해 보세요. 여기를 조금 확대해 볼 거예요.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거는 보내다 견자예요. 그리고 이거는 고려라는 한자고요. 이거는 사신사예요. 즉 외교관인 거죠. 풀어보면 고려의 안 보여요. 고려의 외교관, 고려의 사신을 보내다 라는 게 바로 견고려사인 거죠. 이처럼 발해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지금 우리 친구들도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정체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 친구들은 많은 것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또 그 경험하는 와중에 실패도 해보면서 나란 사람은 누구지? 내가 잘하는 건 뭐야? 나는 어떤 장점이 있어? 어떤 단점이 있지? 나는 어디로부터 왔을까? 이러한 고민을 통해서 나란 사람이 누구인지를 만들어가는 시기거든요. 우리 친구들의 정체성이 잘, 아름답게, 멋지게 세워지기를 또 응원합니다. 발해가 당의 영향 받은 것도 우리 살펴봐야겠죠.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수도 상경을 당의 수도였던 장안성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발해의 수도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당나라 수도의 모습이에요. 그 땅의 형태를 이제 그림처럼 그려본 건데 지금 한가운데는 지금 이렇게 궁이 있죠. 궁이 있고 가로, 세로로 지금 길을 만들어 놨어요. 이러한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사례를 보죠. 중앙정치기구로 삼성육부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성육부제는 앞으로도 고려를 얘기할 때도 조선을 얘기할 때도 계속 나올 텐데요. 여기 보면 당나라의 관제라고 되어 있죠. 여기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렇게 부른 거는 당이 그렇게 부른 거고요. 밑에 있는 괄호 상서성, 문화성, 중서성 다 성성성으로 끝나죠. 그래서 성으로 끝나는 3개, 삼성이고요. 이 상서성 밑에 6개의 부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육부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현재 뭐 교육부, 방송통신부 이런 부서와 같은 의미로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발해는 중국의 이러한 제도를 수용을 하지만 독자적으로 자신들만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정효공주도 문왕의 딸인데요. 정효공주면은 벽돌 무덤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예요. 우리 친구들 발해가 어떤 나라인지를 봤고요. 그리고 발해가 당나라에 영향받은 측면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고구려와 관련된 부분은 뭐가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는 발해는 무조건 한반도의 역사야, 고구려를 계승했어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유,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습니다. 잘했어요. 이제는 말 안 해도 알죠? 우리 학습지는 12페이지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발해의 건국과 발전 부분의 빈칸을 우리 한번 채워보고요. 채우다 막히는 부분, 헷갈리는 부분은 교과서 97에서 100페이지를 참고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멋진 모습이었다는 거 안 봐도 알 수 있겠어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역사는 어떻다? 쉽다.